원래 육아는 힘든 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진짜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황이 나아지는데 보탬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너무너무 무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이 아이에게 가나를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위로를 받았던 거는 5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 송은이 덕이고요. 제가 이 채널을 키우면서 했던 생각들,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눠보고 싶어서 채널을 새로 개설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아기 낳고 힘들었던 제 과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사람들이 원래 육아는 힘든 거다, 아기 키우는 거 원래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 학생들을 보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적이 있고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 좀 자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막상 태어나고 나니까 실제로 육아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신생아 때 이제 새벽 수유를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좀 괴롭긴 했지만 그것도 금방 지나가고 아이가 커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과정 자체는 굉장히 보람차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낯설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 사실 아기 낳기 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좋은 면들을 잘 찾아가는 그런 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우울감에 빠져 있다거나 내가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거나 막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이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막상 아기를 낳고 나니까 아기를 보는데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이 아이와 어떻게 내가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아기를 키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아기를 키우고 나면 난 뭐지?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컸던 건 사실 경제적인 거에 대한 불안들이 높아졌는데 일단 저희가 아기를 낳았을 때만 해도 저희 남편도 막 취업을 했던 상태였어요. 저희가 이제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 상태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엔 저에게는 막 경제적인 것은 어떤 큰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행복했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먹을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큼은 벌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다. 근데 내가 뭔가를 저축해서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살만했으니까.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 생각들이 되게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거는 일단 이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하면서 LH에서 전세 자금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신혼부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집을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세 임대를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에서 지냈었는데 저희 둘이 지낼 때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싸워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히려 사이좋게 정말 잘 지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이런 환경에서 못 키운다 해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집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동네가 좀 외진 곳에 있었고 만삭인 상태로 집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전세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가 돌아보면서 봤던 매물 중에선 제일 최소의 집 컨디션이었고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방도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 동네가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저는 왜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아파트로 많이들 준비를 하시고 가시나 이 생각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나갈 수 있는 어떤 산책로도 없고 나가면 이제 공장지대여가지고 큰 대로변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놀이터가 없었고 아이와 동네 산책을 해도 밑에 담배꽁초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맨날 제가 잡으러 다니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운전하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운전을 많이 못했어서 되게 고립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나갈 수 없다. 나는 이 집구석에 처박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좀 무력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다? 이 생각이 저를 진짜 너무 많이 무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환경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상황이 나아지는데 보탬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너무너무 무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울감 속에 막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은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진급하고 직장 생활도 되게 잘하는 상태였고 되게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이를 데리고 30분 정도 걸어가면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책들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가 아니라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다라는 용기를 많이 주긴 했거든요. 동기부여가 되면서 제가 인생을, 내 생각을, 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없이도 살아도 되지만 내가 이 아이한테 이게 최선이니까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 이렇게 가능성들을 막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환경들이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에게 주어진 게 이 정도니까 이게 최선이고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이 환경이 주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로부터 좀 탈피하고 싶었어요. 책들을 읽고 하면서 생각들이 정리가 됐던 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였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좋았던 점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것들부터 이렇게 남기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포기할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게 된 거는 복직이었습니다. 왜 복직을 포기하게 됐냐? 일단 저는 아이와의 시간을 보장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돈도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SNS를 키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SNS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복직 포기했던 것도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면 열심히 하고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올 테고, 그러면은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다 쓴 상태로 와서 내 아이는 정작 내가 집중해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복직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나는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출퇴근 안 하고 싶으니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다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들을 읽는 걸 정말 잘했는데, 제가 블로그를 키워야겠다 생각하면은 블로그와 관련된 책들을 쭉 빌려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인스타 키워야겠다 하면 인스타 관련된 책들을 와서 읽고, 유튜브는 사실 뭐 책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콘텐츠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조금씩 적용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그냥 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반응이 왔던 게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스토리에 이제 아기 기록하면서 이제 육아 일기로 이렇게 기록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걸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중에서 반응이 잘 오는 게 있고 또 안 나오는 게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올렸을 때 좀 더 반응이 좋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쇼츠를 하루에 3개 정도씩 만들어서 올렸어요. 잘 되는 방향으로 내용과 구성과 자막과 이 문구들을 잘 구성하는 법들을 익히기 시작해서 성과가 잘 나오는 영상들을 제가 계속 올리기 시작을 했죠. 바로 조회수 수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유식 찜기 광고 문의를 받게 됐어요. 원고료를 처음 받았던 순간이었는데, 그걸 받으면서 내가 진짜 얼마 안 된 돈이었고 이걸로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 확신을 가지고 채널을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강의도 많이 들어다녔습니다.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키우는데도 강의를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으면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는 데 정말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스템이라는 책에 나왔던 말인데, 노력이 성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과가 노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계속해서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반응이 좋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잘 안 나왔으면 내가 하다가 좀 지쳤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나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보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지속을 할 때는 보상이 꼭 있어줘야 된다, 내 스스로. SNS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뭐 반응이 오게 하는 게 저한테는 그 일차적인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올리는 것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육아라는 건 사실 진짜로 감탄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장이잖아요. 저는 이 과정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걸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돈이 되는 구조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상들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고, 구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방구석에서 정말 유튜브 그냥 이렇게 쇼츠 편집해서 올리는 아기 엄마였을 뿐이지만 이 SNS가 가진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정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내용을 담은 전자책을 이제 최근에 만들었고, 그것 또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지게 된 여러 가지 가능성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도 받고, 조회수 수익은 제가 막 특별히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돌아가고 있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면들에서도 지금은
지금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기를 키우는 거 너무 소중하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일이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감사하게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시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위로로 안 다가와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이 무력감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격려나 위로나 이런 것들이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유일하게 위로를 받았던 거는 SNS를 키워갔을 때 성장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고 SNS를 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극복해야 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3년 전 아이를 낳았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제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니까 꾸준히 해라.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너가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아질 거니까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꼭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아기를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돌파하지 못할 구멍은 없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내가 애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키운다면 3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커지고 늘어날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멋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봤고 아이를 낳고 경제적 불안이 저를 되게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나야 이제 없이 살고 아끼고 이러면 나 혼자는 괜찮지만 평생 이 아이에게 가나를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넌 주어진 것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 아이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우울하게 느껴졌고 정말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생각들을 가지면서 난 진짜 이 가난을 이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책들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정말 돈에 대해서 무지했거든요. 많이 무지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또 차차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무지했던 저의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지만 그 결핍이 나를 살아나게 했다. 그렇게 결핍을 많이 느낀 덕분에 저를 또 성장하게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결핍을 조금 느끼고 계시다면 좋은 신호다. 성장하는 에너지로 원동력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외롭고 우울했다 이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멈춰섰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 SNS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방송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또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됐고 그리고 전자책도 발행하게 됐고 그리고 내년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을 사게 됐다는 것도 저는 이 SNS를 키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런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함께 이 과정들을 공유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눔의 장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을 사실 제가 전자책에 모두 정리를 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겪어온 이 과정과 SNS를 키워가는 방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나중에 찾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아이도 키우는 저희가 도대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